여러분, 핸드폰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핸드폰을 켜보시면 읽지도 않은 채 몇 달, 몇 년씩 방치된 메시지들이 보이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언제 보낸 건지, 누가 보낸 건지, 기억도 안 나는 메시지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메시지 중에는 내가 보내려다가 멈춘 문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쓰다가 말고 저장된 문장들,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걸 그 한 번을 못 눌러서 지금까지 갇혀있는 문자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미루는 건 집안 청소가 아닙니다. 돈 관리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미루는 건 해야 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결국 평생 보내지 못한 채 핸드폰 속 어두운 구석에서 썩어갑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정리하다가 보류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만든 기억도 없는 폴더였습니다. 열어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작성해 놓고 보내지 않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보자. 그날은 미안했다. 오늘 감사했다. 아무것도 아닌 문장 같죠? 아닙니다. 저는 그 몇 줄을 보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룬 건 말이 아니라 그 말을 건넸어야 할 마음이었고, 내가 흘려보낸 건 시간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스마트폰에 전송하지 못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보내려다 멈춘 말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조금은 바꿔놓을 겁니다. 이제 저는 그 메시지들이 왜 보내지지 못했는지, 그 미움이 나의 삶 속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말은 끝까지 못 보내는지 아십니까? 사실 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빠서도 아닙니다. 깜빡해서도 아닙니다. 솔직한 말 하나를 하기 어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 일로 정신이 없었고 집에서는 애들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 와중에 오래 알고 지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걸면 되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나중에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문자라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군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말을 고르다가 결국 쓰다 말고 꺼버렸습니다. 그 메시지가 아직도 제 폰 속 보류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전화할 타이밍을 놓쳐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결국 몇 년까지 흘러버린 관계 말입니다.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고, 두 번째는 더 어렵고, 세 번째는 아예 손이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핑계를 만듭니다. 지금 바쁘니까, 괜찮겠지, 나중에 하자. 그 나중이 결국 오지 않는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지만 또 쉽게 잊곤 합니다. 그날 저는 스마트폰 속에 쓰다가 멈춘 오래된 메시지를 보며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싫어서 연락을 미룬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바빠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도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연락하면 될 친구가 한번 밥 먹으면 풀릴 관계가 있으시죠? 한번 미안했다 말하면 해결되는 사이가 있으시죠? 그걸 미뤄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걸려있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떠오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인생에 미뤄둔 과제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기 어려워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미뤄둔 관계가 우리 마음에 어떤 짐을 남기는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 더 어려워지는지를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는 멀어질 때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연락을 미루는 동안 사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조만간 전화해야지라는 생각을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동안 그 친구 번호는 제 폰 안에 그대로 있었고, 제가 쓰다만 문자도 그대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 한 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일은 금방 처리하면서 사람에게 건네야 할 말은 이상하게도 손이 안 갑니다. 우리가 무겁게 느끼는 것은 연락 자체가 아닙니다. 그동안 미뤄온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짐이 됩니다. 사람은 말이 막히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오랫동안 연락 안 했는데 뭐라 하지 않을까? 지금 전화하면 민폐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나중에 하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자주 쓰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손해를 가져다 주는 말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어느 날 그 친구의 번호를 다시 눌러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겁을 내고 있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를 막고 있던 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만든 거리였습니다. 연락을 미루면서 그 거리가 조금씩 자라났던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연락하기 불편한 사람, 말을 꺼내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그 거리, 정말 상대가 만든 거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리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난 벽입니다. 그 벽은 한마디 말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스스로 만든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들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더 쌓입니다. 물건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방 정리를 하다가 오랫동안 쓰지 않은 서랍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수증과 오래된 약봉지, 그리고 누구 결혼식 때였는지도 기억 안 나는 초대장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죠. 별것도 아닌데 버리려고 보니 손이 잘 안 가더군요. 괜히 아깝고 버리면 뭐라도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순간 한 가지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이 서랍이 꼭 내 마음 같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일상은 굴러갑니다. 그런데 마음속 한 구석에는 오래된 감정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말 안 하고 넘긴 서운함. 그때 왜 그랬냐고 묻지 못했던 상황.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던 일. 이런 것들이 서랍 속 잡동사니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먼지가 쌓입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마음이 털썩 주저앉습니다. 사람은 큰일보다 이런 작은 감정들이 쌓여서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리가 더 필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서 정리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정리해야 할 물건들, 정리해야 할 재산들이 정확히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게 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 또 내일로 미루면 그 감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랍 속 깊숙이 들어가서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미리 정리를 해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불교의 가르침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여러분, 집착은 무거운 짐입니다. 정리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비우면 자리가 생기고 자리가 생기면 숨통이 트입니다. 사람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쌓여 있는 무거운 감정들, 미뤄둔 말들,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 얽힌 후회까지 함께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게 되고 마음 한켠에서는 그냥 둬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죠.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중국 고전 논어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지혜이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지나간 일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비우지 않으면 공간은 좁아지고 마음도 점점 답답해집니다. 먼저 당장 손이 닿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핸드폰에 쌓인 오래된 메시지, 그리고 몇 년 동안 읽지 않은 편지들, 아무렇게나 넣어둔 사진과 같이 잊고 지냈던 기억의 조각들을 정리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 빈 공간에 새로운 숨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생활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에 머무르는 마음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붙잡혀 후회하거나 원망하며 스스로 괴롭히는 마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짐은 마음속에 쌓인 걱정이다.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짐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단순한 버림이 아닙니다.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마음 한켠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삶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숨통이 트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순간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읽지 않은 메시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몇 달, 몇 년째 묵혀둔 답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 한 메시지를 선택해서 가벼운 안부 인사라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관계의 벽을 허무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집안을 살펴보세요. 그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 중에서 하나를 골라 과감히 정리해 보십시오. 작은 비움이 여러분 마음속 공간을 조금씩 넓혀줍니다. 세 번째, 지난 일을 돌아보면 아직 마음 한켠에 걸려있는 일이 있지 않나요? 그것을 하루에 딱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괜찮다. 놓아준다. 짧은 말도 충분합니다. 글로 쓰는 순간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질 겁니다. 네 번째, 용기를 내서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한 명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한 번의 전화나 메시지가 관계의 오해와 거리감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다섯 번째, 하루에 3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차분히 다독여 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분명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복잡했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조금 더 견딜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리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이 글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일주일 또는 한 달 뒤에 다시 오셔서 실천하면서 느낀 변화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간,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저의 일상이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